지금 어떻게 보면 목수랑 인테리어 겸하고 계시잖아요. 목수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일당은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목공방에서 하이 클래스 팀들 할 때는 35만 원 저렇게 저는 좀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출장 갔을 때는 뭐 출장비랑 다른 것들 포함해서 한 50만 원 이상도 받고 뭐 그렇게. 목수를 맨 처음에 입문했다는 가정하에 일당은 얼마나 될까요? 허드렛일부터 했었을 때 기준하면 15만 원 정도부터 더 낮게도 할 수 있고, 요새는 열정평 이런 건 없어졌다 하지만 그냥 최저 시급으로 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최저 시급으로 하면 뭐 하루에 10만 원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근데 평균은 한 15만 원 정도 시작하지 않나,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신가요? 예, 출근합니다. 시작부터 연출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좀더 제가 좀 과한 삶을 살고 있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95년생 인테리어랑 목공방을 하고 있는 송지호라고 합니다. 목공방이라고 하면은 목수인 거예요? 예, 베이스는 목수입니다. 이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목공방에서 뭐 장비도 세팅돼 있고 목재 원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햇빛 때문에 그런데 한번 뚜껑을 닫아볼까요? 출퇴근할 때 잠깐이지만 뚜껑을 열고 하면은 하루에 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가성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우선 공방에 가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보고 마무리하고 들고 챙겨서 지금 공사 중인 현장으로 가고, 그 현장 끝나고 새로 이제 대구에서 교동에서 인테리어 하는 거 지금 철거가 끝나서 실측하면서 현장 보러 가는 거,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그 인테리어 현장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현장이랑 인테리어 다른 분들이 이제 가구 업체로 써주실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뭐 소품들도 필요하다 이러면 소품들도 제작도 하고, 목재에 대한 원목에 대한 이런 것들은 워낙 사실 다양하게 하니까 다양하게 찾아주시면 제가 또 저한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조언이나 아니면 더 나은 방향들 제시도 해주고, 그랬을 때 완성된 거를 보면은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또 잘 된 거 보면은 괜히 또 보람도 느끼고 제 지식이 또 쓰이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목수라고 하면 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은데 어린 나이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목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하다가 부상당해가지고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랑 벽을 쌓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공고나 그런 데밖에 없었는데, 저희 사촌 형님께서 공고 갈 거면은 무조건 기능부를 해라, 기능부가 이제 뭐 진짜 기술 배우고 시합 나가고 이런 반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저희 경상공업고등학교라고 제 모교인데 목공부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거만하게 말을 해보자면 저는 운동선수 때부터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때 했던 노력들이랑 몸에 습관이 박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했던 기반으로 목공 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도 엄청 도와주시고 저희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좋은 기회도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공방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한 25분 걸리고 지금 한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한동룸의 큰 원목 테이블 현장에 세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잘하게 이제 시공 미흡된 것들, 잔손들 업무 남았는 거, 그런 거 시공 챙기고 공부 챙기고 그런 작업하러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이 상장은 뭐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쌓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라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 수당을 다 장애인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창장을 주시는데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은 건가. 이런 뭐 심사위원 위촉장 이런 것들, 상장 이런 거는 사실 열심히 하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거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먼지가 좀 납니다. 나무가 좀 딱딱한 나무라 가지고. 이거는 왜 미신 거예요? 이거는 도마
지금 샘플 만드는 건데 고깃집에 고기 나갈 때 얻는 플레이팅 도마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요면 상태는 완전 거칠어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도마로 수평을 잡는 작업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같은 경우는 예. 톱을 이용했잖아요. 예. 저런 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당연히. 그래서 장갑 같은 것도 몰래카면 껴야 되는데 장갑을 끼면은 장점이 좀 안 미끌리고 그런 건데 단점은 장갑이 말리는 순간 손도 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장갑을 안 하는 게 이게 나죠.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돌다가 살에 탁 데이면 멈추는 톱도 있던데. 요겁니다. 아, 예, 요겁니다. 근데 여기 어제 멈춰가지고 좀 톱이 떨어졌어요. 기계가 고장나는지 안 되어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소스탑이거든요. 요거도 좋은 기계입니다. 또 아직까지 뭐 절단 사고나 뭐 이런 거 없는 게 손가락은 이제 죽을 때까지 붙일 때까지 한 10개로 가져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좀 많이 좀 유의를 하고 있어요. 목수라고 하면 예. 이런 기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저는 또 기계에 욕심이 많고 작품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되게 미세한 차이지만 어떤 거 하려면 이 기계 있으면 더 정밀하게 잘 나온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싸다 보니까 진짜 다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거의 장비값만 다 하면 1억은 되지 않나. 1억은 좀 넘을 겁니다. 실려 있는 거는 가구예요? 예, 가구입니다. 단독룸에 원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힘을 실어야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3m 20cm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사이즈의 8인 테이블. 저희는 또 다 주문 제작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이즈 원하시는 대로 막 1mm 이런 것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벽이 다르잖아요. 예, 요거는 파 벽돌 느낌 나는 여기 보면 타일이거든요. 파 벽돌로 하게 되면 벽돌에 두께층이 있다 보니까 기존 벽에 그냥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작업을 뭐 금속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더 두꺼워지고 통행에도 방해되고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클라이언트 분 동의하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벽보다 예.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장난 아닌데요. 건축주님께서 여기만 딱 하자 했는데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까지 좀 해주지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극찬이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예. 다 돼 있네요. 다음 주에 마감 예정입니다. 자잘한 것들 인선을 붙이고 좀 디테일한 거 떨어지고 예를 들면 테이블에 이런 먼지들 닦고 이런 것들 마감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수가 이런 일까지 해요? 요까지는 안 하고 어때 보면 이런 거 붙이거나 뭐 이런 작업은 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할 거 하나 있긴 한데 그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수랑 인테리어 겸하고 계시잖아요. 목수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일당은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목공방에서 하이 클래스 팀들 할 때는 35만 원 저렇게 전 좀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출장 갔을 때는 뭐 출장비랑 다른 것들 포함해서 한 50만 원 이상도 받고 뭐 그렇게 마냥 많이 받기는 한데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있고 퀄리티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날라가서 다시 손봐야 되고 다시 또 손봐야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다만 잘 못하면 그래서 한 번에 잘 끝내고 대비를 다 해가야 되고 장비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든지 다 대비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다 챙겨가고 뭐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이렇게 높게 받으려면 뭐 조건 같은 게 있어요? 경력이라든지. 냉정하게 말하면 경력 다 필요 없고 그냥 잘하면 돼요. 시간 내에 어떻게 잘 만들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만들고 기획한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잘 만들었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수를 맨 처음에 입문했다는 가정하에 일당은 얼마나 될까요? 허드렛일부터 했었을 때 기준 한 15만 원 정도부터 더 낮게도 할 수 있고 요새는 열정페이 이런 건 없어졌다 하지만 그냥 최저 시급으로 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최저 시급으로 하면 뭐 하루에 10만 원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근데 평균은 한 15만 원 정도 시작하지 않나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숙련도가 좀 있으면 25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오야라고 하는 이제 팀 리더 정도 되면은 25만 30만 이렇게 받는데 대신 장비 값을 조금 받게 돼요. 장비 대여료 개념으로 한 5만 원 정도나 그런 것까지 측정하면은 좀 더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야쯤 되면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워낙 젊은 분들도 장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장비 있는 분들도 있고 오야 분들 거 쓰는 경우도 있고 오야 분들은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작업. 목수들은 예. 톱밥 먹는 게 좀 일상이겠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밥도 먹고 덮밥도 먹고.
다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원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일반 뭐 MDF나 싸구려 자재들보다는 친환경적인 거를 맛있게 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재들은 예를 들면 뭐 칩보드 같은 거는 본드랑 톱밥 찌꺼기들을 좀 융합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자꾸 마시면은 그거는 되게 건강에 치명적일 것 같아요. 실제로 치명적이기도 하고. 아 이거 쩔었어. 이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유리만 있으면은 살짝 심심한 면이 있어가지고 홀에 있는 원목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프레임을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 유리를 딱 맞추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사실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해서 프레임을 감아주는 작업, 통일감 있게. 지금 하시는 일이 예. 일반적인 목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세요? 좀 다르다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목수님들은 이런 벽 치거나 페인트 바르기 전에 속보보드를 치거나 이런 작업을 주로 하시는데 저희는 마감을 하고 또 공방에서 작업된 거를 다서 붙이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마감까지 다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센 걸로 다 이건 에어컨 커버예요? 예, 에어컨 커버입니다. 에어컨이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면은 좀 지저분해가지고 깔끔하게 바람에 나오는 건 지장 없이 여기도 에어컨은 바람을 빨아당기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부분까지 좀 디자인 노율을 가지고 디테일. 예, 디테일 중요합니다. 오. 도어 키처를 달아서 짤짤합니다. 목수를 선택한 걸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후회한 적 없다면 거짓말이고 간혹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밤을 엄청 새서 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피로가 좀 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또 먼지를 먹고 되게 굳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도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렇게 완성된 거 보면은 그런 생각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아, 장단점이네요, 그냥. 그렇죠. 저는 그 단점도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었었지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쉬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내일도 일정이 잡힌 거예요? 전국 기능 경기 대회라고 그런 시합이 있는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출제하게 돼서 기술 협의하러 이제 안동으로 가야 됩니다. 최연소예요? 전국 대회 심사는 최연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했었을 때. 어디 가세요 또? 지금 교동에 현장 미팅이 있어가지고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거기 현장에 잠깐 넘어갔다 와야 됩니다. 하기 전에 공방에서 옷이 지금 작업복이라서 클라이언트 분들 만날 때 좀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 옷만 갈아입고 그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응?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갔고 교동에 이자카야를 공사하는 곳입니다. 대구에서 교동이 지금 제일 핫한 상권인데 거기에 이제 가게 오픈 예정입니다. 철거가 끝난 상태인데 이게 아무래도 한 100년 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오래됐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석가래들이 보이실 건데 옛날에 이제 전통 한옥 이런 것처럼 지어놨거든요. 이 정도로 오래된 집은 아무래도 철거 때도 엄청 세심하게 신경 썼고 잠깐 무너질 수가 있고 현장에 변수가 좀 많아요. 철거 전에도 실측했는데 그거랑 또 다르고 또 실측했는데 각도가 안 맞으니까 또 변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매번 좀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100년 됐어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교동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 다 100년 됐다고 이제 부동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물을 얼마나 잘 지으면 100년 동안 샀거나 이러질 않아요? 건물이 꽤나 튼튼한 것 같긴 해요. 철근도 그렇지만 옛날 조상님들 좀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위에도 보시면 다른 공사들 때문에 좀 변경이 된 것도 있지만 구조가 무너지기가 좀 어려운 구조긴 해요. 당연히 막 꽝꽝 찍어 누르면은 나무가 부사지긴 하겠는데 구조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보호가 받치고 있고 뭐 그런 구조라서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목조는 다 날리고 철근으로 좀 두껍게 돼놨긴 한데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현장 실측할 때 팁이 타일 사이즈를 하나를 알면 되게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가늠이 되거든요. 이 타일 하나 사이즈는 600짜리, 60cm짜리라 가지고 60cm짜리거든요. 그래서 대강 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은 타일이 몇 개인지 한번 살려보면은 대략적인 범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이런 거 구할 때 내부 사진 이런 거 부동산 통해서 본다 하면은 타일 몇 개인지 보고 대략 아 이거는 과장된 게 아니고 진짜 실제 치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새 부동산 뭐 구할 때 광학 렌즈 이런 걸로 넓게 보이게 찍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는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좀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 가게 대표님 되시는 분. 아, 여기 가게 하실 분 예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분. 엄청 많이 젊으신데요. 예 되게 젊으신데 아시는 것도 많고 똑똑하신 분 멋있으십니다. 여기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상권을 많이 봤는데 용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에서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선택하게 됐거든요. 젊은 나이인데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술이나 이런 이자카야나 일식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보고 이 정도는 제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게를 내게 됐습니다. 남부도 좀 요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밝은 예. 가구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각도가 육안에서 여기 와시면 여기가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직각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직각으로 남기면 좁고 기둥에도 지금 되어가지고 의자도 못해요. 피드백을 받으셨잖아요. 아, 네. 이 업체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제가 많이 뒤져봤는데 저는 결과물 위주로 보다 보니까 결국엔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된 건 결과물이 되게 좋았거든요. 마감이라든지 뭐 같이 젊으시니까 대화도 너무 잘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 대강 마무리가 돼서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경기도 그렇고 뭐 다 힘든데 너무 뭐 힘들다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당연히 뭐 돈 못 받고 뭐 힘들 때도 있고 일도 힘들 때도 당연히 있고 그럴 때마다 힘든 생각 어려운 생각 할수록 괜히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든 거는 똑같은데 힘든 생각을 함으로써 더 가중되고 그걸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떨쳐내고 그러므로 긍정적인 일도 생기고 그러는 경험을 좀 하니까 좀 더 밝아지고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몫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되게 다양하게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인테리어 이렇게도 하고 있고 교도소나 아니면 대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도전하기 전에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까 보지도 않은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추후에 후회는 하지 않을까 도전할 거는 리스크 없는 선에서 과감하게 도전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제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덕분에 너무 즐겁게 잘 촬영한 것 같아요. 긴장도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